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일가가 되겠습니다. 장 위원들이 재편해서 통합통일 정책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뀌었고 대통령도 바뀌셨고 그런데 계속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게 그만두라는 뜻이십니까? 인기발사장에 자기 딸 내밀어 들고 나타나는 놈이 인간이 맞아요? 아버지가 맞아요? 민주평통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 초유의 사태가 사실은 발생했고, 검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없는 곳이 없듯이 어느새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곳곳에 숨어 암약하는 검사들을 볼 때마다 대체 얼마나 더 망가져야 끝이 날까 하는 자조를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없는 걸까요? 정상적으로 일할 사람이 검사밖에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이상한 논리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마치 자신의 퇴임을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검사 동일체라는 모토 아래 검사들을 정부 주요 요직에 앉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탓이 아닐까요? 안전한 노후를 위한 대책, 있는 죄도 사라지게 하는 검사들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저의 상상이지만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산하 상근전문위원회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관련해 검사들로 대한민국을 채우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경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상근 전문위원은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꽤 찬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 부대변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온통 검사로 채우려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이 아니면 인재가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직격했습니다. 하기사 금융위원장에 최측근 검사가 임명되고 서울대학병원에 이사마저 검사가 임명되는 판국이니 어딘들 안 들어갈까요? 아마도 윤석열 정부의 모든 장관을 검사로 앉히고 싶지만 차마 눈치가 보여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눈치를 보는 거죠. 적어도 농공행상이라도 해서 자리를 나눠줘야 뒤탈이 없는 것 같아서일 겁니다. 대체 이 정권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있을 때 맘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네, 제가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우리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강제징용 관련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갔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높아진 국격에 맞게 정부가 책임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임은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거나 또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도 그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피해자 가족 또 그리고 유족 분들을 직접 뵙고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을 했습니다. 오늘 일제하에서 강제징용의 고초를 겪으신 어르신들 유가족분들을 뵙고 그 고충을 청취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시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하였습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또 일단락 되기를 원하시는 유가족분들의 말씀에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징용 피해자 유가족들과의 단체 면담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대체 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뭘 했다는 걸까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하는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오는 6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오는 6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데요.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내주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외교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나올 우리 정부의 해법안은 일본 기업의 배상을 결국 이끌어내지 못하고 우리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해법안을 발표한다면 일본 역시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고 답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최종 해법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외교당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간 막판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종료 가능성을 얘기한 건 처음인데요. 최종 해법안은 일본 피고기업 대신 우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재단이 소송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금을 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본이 호응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해결에 나서는 건데요. 3.1절 기념사에서도 드러난 대일본 굴종 외교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인 거죠. 일본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과거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란 표현이 담긴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을 재확인한다는 겁니다. 또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가 기업들에게 한국인 유학생 장학금 사업 등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배상금에 일본 피고 기업은 참여하지 않는 데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과거 담화 계승은 당연한 것으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굴종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엎드려서 절받기라고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역대 최악의 무능한 정부, 이제는 국가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일본의 속국인가요?